오래전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시집가기 전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처음 보는 남자한테 어떻게 시집가야 될지 너무 무서워서 펑펑 울었거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막 혼내면서 얼굴 붓는다고 그만 울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한테 손주가 생겨버렸네. 할머니의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습니다. 요즘 제가 딱 그 심정이거든요. 몇십 년의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제 나이가 벌써 70이 되었네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모두 60대에 돌아가셔서 나도 환갑 넘으면 죽겠지 했는데 어쩌다 보니 70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이사를 준비하고 있네요. 다 늙어 무슨 이사냐, 그냥 살던 데서 살지 하겠지만 갑자기 이사를 나가라고 하니 어쩌겠어요. 욕먹지 않으려면 나가야죠.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딸네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해요. 저도 어느덧 아이들 모두 결혼시켰고 손주도 봤습니다. 40여 년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반듯한 내 집 생겼다고,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살겠다고 얼마나 많이 닦고 쓸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봤자 평범한 아파트인데 여기서 아이들도 다 키우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답니다. 엄마, 이번 기회에 쓸데없는 거는 다 버려. 오래 쓴 가전제품도 안 버리고 있는 옷도 싹 버려. 다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 멀쩡한 것도 많아.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나중에 필요할지 모른다고 10년, 20년째 손도 안 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지? 제발 좀 정리해. 늘 그랬어요. 딸아이는 제발 버려라. 저는 못 버린다. 언젠간 쓸 때 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져줄 수밖에 없었죠. 이사를 앞두고 짐을 최대한 줄여야 했으니까요. 하나둘 짐을 정리하다 보니 진짜 별의별 물건이 다 나오더군요. 그리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물건 몇 개를 찾아냈는데 바로 거기에 그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가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편지의 존재 자체를 알려보도 하지 않았죠. 일단 저는 그 편지를 발견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하나 읽어내려봤는데요. 읽는 내내 가슴이 쿵쿵 뛰면서 눈물이 쭉 흐르더군요. 저는 장미, 정윤이, 유지인이 인기를 끌던 70년대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제가 유지인을 닮아서 좋았다는데 20대 초반엔 누군들 안 예쁘겠어요. 거기다가 콩깍지가 씌었을 테니 유지인보다 더 예뻐 보였겠죠. 남편은 저희 작은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어 번씩 사촌 동생 공부 가르쳐주러 드나들다 눈이 맞게 되었죠. 사실 눈이 맞았다기보다는 작은 아버지가 팔 걷고 나서서 저희를 연결해 주셨어요. 저 친구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365일 항상 나보다 먼저 가게에 출근하고 말수도 적고 예의 바르고 정말 괜찮아. 하늘이 두 쪽 나도 처자식 굶길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딸만 있었어도 바로 사위 삼았을 텐데. 가진 거 없는 소박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 시절엔 다들 없이 살아서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집안의 가장이었는데요. 홀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었어요. 20살 넘으면 바로 결혼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30살이 됐네.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동생도 결혼할 생각 안 하고 아주 천하태평이야. 저랑 남편은 7살 차이인데요. 신우는 저보다 1살이 많았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찾아간 날 어머니는 저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세상에, 정말 예쁘네. 너희 사장님 조카라고? 이렇게 예쁜 조카를 소개해주다니 너무 감사하다. 정윤이보다 더 예쁘네. 하지만 신우는 처음부터 제가 싫었나 봐요. 시종일관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죠. 엄마도 참, 정윤이는 무슨 정윤이야? 정윤이가 얼마나 예쁜데. 넌 괜히 끼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 아가씨가 이렇게 우리 집에까지 찾아온 거 보면 정말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나 본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이 속썩 있는 일은 없을 거야. 어려서부터 워낙 순하고 착해서 허튼 짓 할 녀석은 아니거든.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 어머니 나이가 50대 초반이었는데 요즘에야 나이 50이면 충분히 재혼도 하고 초혼도 가능한 나이지만 어머니는 홀로 되신 이후 줄곧 자식들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애들 아버지 있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통할 수가 없어서 소식도 못 전하겠네. 시댁은 한국 전쟁 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저야 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사람이라 당시 사정을 거의 모르지만 시댁을 비롯해 주변에도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피난 내려온 사람 중에 고생 안 해분들은 없겠지만 어머니는 남편도 없이 2살, 3살 아이들 데리고 그야말로 시아버님 되시는 분은 전쟁을 겪으며 국군 포로로 북에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저 자식은 남으로 내려오고 아버님만 북으로 가셨으니 이후 전혀 연락 주고 받을 길이 없었던 거죠. 애를 둘이나 낳고 살았지만 재밌게 정붙이며 살 겨를도 없었어. 그래도 내 새끼들 아버지니 잊고 살 수도 없고 그저 생각할수록 허망하지. 그 양반이 어려서 병을 심하게 앓아서 말을 좀 더듬어. 대신에 책을 엄청 읽었어. 책뿐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글자를 꼭 읽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지. 그런 사람이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님 얘기를 하면 아련해지던 어머니의 눈동자가 아직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전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당연했기에 별 불만은 없었고 시어머니의 구박 정도는 의뢰 당연한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시집살이는커녕 저에게 엄청 잘해주셨어요. 제가 사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늘 덤벙댔는데 그때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집안일도 가르쳐 주시고 남편에게도 본인보다 색시를 더 많이 챙기라는 말도 하셨죠. 하지만 모든 게 평탄한 시집살이는 없잖아요. 신우는 저의 모든 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시집 보냈나 봐요. 딸이 욕먹을 거란 생각은 안 했나. 처음엔 무조건 시집 식구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우가 뭐라 한 소리 해도 대꾸 한마디 못했는데요. 대신 어머니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배우면서 익히는 거지. 그래도 원래 기본적인 건 친정에서 배워갖고 오는 거잖아. 아니야? 그러는 너는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 지도 아무것도 못하면서 엄마가 안 가르쳐줬잖아. 가르쳐준다고 보고 배우라고 해도 귀찮다고 피한 게 누군데. 엄마, 지금 누구 편이야? 딸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해? 시끄러. 애도 아니고 왜 사사건건 징징거려. 그나마 네 새언니는 배울 자세라도 돼있지. 너는 차려주는 밥상만 받을 줄 알고 뭐 하나 할 줄 아는 거 있어?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는 게 어디서 감나라 배나라야? 너도 지금 시집 가면 똑같아.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가운데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게
처음엔 엄청 불편했어요. 하지만 점점 은근히 재밌어지더라고요. 남편이야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집안 분위기를 알 리 없었고, 어머니는 새벽 일찍 나가셔서 근처 시장에서 소소한 일을 하시다 점심 무렵에 들어오셨는데요. 때문에 오전 시간엔 신우와 저 둘만 집에 있게 됐습니다. 물론 신우가 백수라 10시, 11시까지 자는 날이 많아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비교적 짧았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는 작정을 했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달라더라고요. 아가씨,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요. 뭐 볼 일이라도 있어요? 왜요? 일찍 일어나서 눈앞에서 알잔대니까 거슬려요? 거슬리긴요. 밥 차려놨으니까 어서 드세요. 신우는 밥상 머리에 앉아 젓가락질을 깨작대며 작정하고 한 소리를 쏟아내더군요. 솔직히 말해봐요. 언니는 내가 우습죠? 오빠도 엄마도 늘 언니 편만 드니까 내가 같잖아 보이죠?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어떻게 제가 아가씨를 가짠게 봐요. 그이 동생이면 내 동생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언니 동생이라고요. 어이없네. 내가 언니보다 한참 나이 많은 거 몰라요. 저는 남편과 7살 차이였는데 신우는 남편보다 1살 어려서 신우의 말이 맞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라고 부른 게 맞긴 하잖아요. 알죠. 그치만 엄연히 신우이잖아요. 그래서 아가씨도 저한테 언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뿔이 단단히 났던 신우는 밥숟가락을 탁 내려치며 벌떡 일어나더니 됐고, 이제부터 둘만 있을 땐 나한테 언니라고 해요. 나는 그쪽 이름 부릴 거니까. 알겠어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신우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언니. 아가씨를 언니라고 부르는 게 딱히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조금 헷갈리고 귀찮을 뿐이었죠. 처음엔 꼬박꼬박 신우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어머니와 남편이 있을 때는 아가씨라고 불렀고 둘만 있을 때는 언니라고 해줬죠.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도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시종일관 빈정거리더군요. 우리 올게 은근히 종아리가 두껍네. 여자는 다리가 예뻐야 되는 건데. 오빠가 종아리도 안 보고 결혼했나 봐. 결혼 전에 종아리를 보여줄 순 없죠. 왜요? 오빠가 저 종아리 두껍다고 뭐라고 했어요? 결혼한 거 후회한대요? 어쭈, 말 받아칠 줄도 아네. 근데 싸가지는 좀 없다. 왜? 내가 종아리 갖고 말 한마디 한 게 그렇게 불만이야? 불만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야, 언니라고 하랬지? 어디 언니한테 말대답이야. 그야말로 고약한 승질머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고약한 승질머리가 오래갈 리 없죠. 저희 둘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으신 어머니가 신우와 저를 불러다 놓고 동시에 야단을 치셨는데요. 집구석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이야? 누가 시작했어? 너야? 아니면 너야? 난 아니야. 엄마 며느리가 먼저 언니라고 한 거야. 신우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덤터기를 쓰면 그냥 쓰고 말자 했어요. 하지만 얼떨결에 덤터기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새아가 너, 손아래 씨노를 왜 언니라고 불러? 처음엔 아가씨 아가씨 잘도 하더니 갑자기 왜 그래? 솔직히 말해봐. 얘가 시킨 거야? 아니요. 시킨 건 아니고요. 그저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대접을 잘해달라고 하길래. 아이고, 나이 많아서 언니 대접받고 싶었어? 여기서 나이가 왜 중요해? 남편 동생이면 아가씨가 맞지? 정말 여러 가지 한다. 여러 가지 해. 당연히 신우는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었고
저는 뒷일이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엔 속이 좀 풀리더군요. 신우는 이듬해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큰애를 가진 만삭이었는데요. 신우는 그마저도 못마땅했는지 웨딩드레스 입은 채로 저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리 만삭이라지만 한복을 입었는데도 배가 불룩하냐. 이따 가족사진 찍어야 되는데 흉하게 그게 뭐야? 그 소리에 남편이 발끈 화를 냈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참으라고 해서 말렸습니다. 신우의 남편은 야간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말로는 신우가 죽자 살자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기타 치는 모습에 반했단다. 그래봤자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기타 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안 된다고 말해봤자 집을 나가서라도 결혼할래니 어쩌겠어. 둘이 좋다면 결혼시켜야지. 어쨌거나 잘 살길 바랄 뿐이지 뭐. 제 남편 역시 야간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주변에 여자들 많아 골치 아플 거라며 걱정했지만 정작 심해보는 아주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가난하게 자라 많이 배우지 못했을 뿐이고 어려서부터 워낙 기타를 잘 쳐서 유명 가수들 음반 녹음하는데 불려다니며 연주도 해줬다네요. 하지만 그닥 영악하진 못해서 그쪽으로는 성공 못하고 결국 밤업소에서 손님들 노래하는데 기타 반주를 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결혼 후 신우는 곧바로 아들을 낳았어요. 저희 아들과 1살 차이라 집에만 오면 제 아이 물건을 다 가져가곤 했는데요. 이 잠바 이제 작아져서 못 입히지? 아니요. 그래도 올 겨울까지는 입힐 수 있어요. 애한테 작은 옷 입히면 안 좋아. 내가 가져갈게. 어머, 근데 이건 뭐야? 애 아빠 친구가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사다 준 인형이에요. 이거 우리 아들 주면 안 돼? 그건 진짜 안 돼요. 우리 애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거든요. 그럼 오빠 친구한테 하나 더 사다 달라고 해. 그럼 되지? 일단 내가 갖고 간다. 내 물건을 가져가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우리의 물건을 함부로 갖고 가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심하게 다툰 적이 있는데요. 그건 진짜 안 된다니까요. 그거 눈에 안 보이면 울고불고 난리쳐요. 다른 장난감도 많잖아. 사촌 동생 줬다고 얘기해. 그래도 이제 양보하는 법 배워야지. 얘한테 양보하는 법 가르치라면서 아가씨는 왜 양보를 안 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가씨 아들한테도 남의 물건 함부로 탐내면 안 된다는 거 알려줘야죠. 걔가 뭘 알아? 그 어린애가. 그럼 우리 애는요? 그래도 아직 한참 애예요. 아무튼 그건 안 되니까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신우는 한동안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술에 잔뜩 취해 찾아왔더군요. 그 꼴을 본 남편이 엄청 화를 냈는데 제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애는 어디다 맡기고 술을 퍼먹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속상해서 마셨다. 속상해서. 왜? 나는 술 좀 마시면 안 돼? 마셔도 적당히 마셔야지.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정서방도 알아? 정서반 그 인간 얘기는 꺼내지도 마. 그 인간 때문에 술 마신 거니까. 뭐가 그렇게 속상한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다가 가까스로 재웠는데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셨죠. 아주 불안해서 못 살겠다. 쟤 허구한 날 술 퍼먹고 맨날 부부싸움 한단다. 어떤 신랑이 저 꼴은 보고만 있어. 그놈의 술이 뭐라고. 부부싸움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처음엔 별일 아니라 생각했어요. 신우 남편 수입이 불규칙하고 어쩌면 남편이 우려했던 여자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그저 술이 좋아서 마신 것뿐이고 급기야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언제나 늘 취해 있었죠. 술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닙니다. 같이 술 마시러 다니는 친구들과 우연히 화투판에 꼈다가 돈을 왕창 잃은 후부터 그 돈을 다시 찾겠다며 틈만 나면 화투판을 기웃거렸죠. 때문에 신우의 아들은 거의 저와 어머니가 키우다시피 했어요. 엄마, 나 돈 좀 있으면 줘. 내가 돈이 어딨어? 오빠가 용돈 준 거 야금야금 꼬불 쳐둔 거 있지? 그것 좀 줘라. 내가 2배로 불려다 줄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착착해. 돈도 없고 있어도 못 줘. 자식 내팽겨치고 화투판 기웃거리는 딸년한테 많이 따갖고 오라고 노름돈 대주는 애미도 있냐? 그럼 반지나 목걸이 그딴 거라도 줘. 도박에 눈이 돌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잖아요. 신우가 딱 그랬습니다. 자식이고 남편이고 나 몰라라 하고 거의 하루 종일 화투판에서 살았죠. 때문에 어머니도 남편도 신우 남편 볼 면목이 없어 늘 미안해했습니다. 우리가 정서방 볼 면목이 없어. 제가 밤에 일을 해야 돼서 낮에는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 엄마가 저러고 다니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고 애는 볼 때마다 꼬질꼬질하고 알고 보니까 저희 누나한테도 돈 빌려갔더라고요. 저도 모르게요. 내가 손찌검을 해서라도 화투판 못 다니게 할게. 그러니까 날 봐서 조금만 참아줘. 형님 말씀 때문에 참는 건 아니고 어쩌겠어요. 애 엄마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못난 탓이죠.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남편과 신우 남편이 나누는 얘기를 듣고 있자니 어찌나 딱하고 짠해 보이던지요. 세상에 저런 남편도 없다 싶으면서 신우가 남편 복은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정서방이 나보다 낫다. 나였으면 진지게 갈라섰어. 그런데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겠다던 신우 남편도 어쩔 도리가 없어진 일이 생겼습니다. 신우가 급기야 바람까지 나버린 거죠. 네가 사람이야? 술 처마시고 노름판 돌아다니는 것도 모자라 서방질까지 해? 엄마도 알잖아. 정서방이랑 나 사이 안 좋았던 거. 나 애아빠한테 정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 네가 정서방한테 정 떨어졌을 때 정서방은 오죽하겠냐. 자식 내팽겨치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여편 내한테 정 붙이고 살 남편이 어딨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람이 뭐야 바람이. 결국 신우는 이혼을 하게 됐고 아이는 신우 남편이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람핀 상대는 유부남이었는데요. 그 남자의 아내와 저희 집까지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피웠죠. 인간 말종 같은 것들 둘이 만나 잘하는 짓이다. 얘들 어디서 눈 맞은 줄 아세요? 노름판에서 눈 맞았대요. 하투패 섞다가 몸도 섞고 그런 거라고요. 쓰레기 같은 인간. 집에서 야금야금 돈 갖고 갈 때부터 알아봤어. 하다 노름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파렴 따지나? 저 그냥 못 넘어갑니다. 둘 다 간통죄로 집어넣을 거예요. 결국 신우는 간통죄로 고발을 당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내연남의 아이까지 낳게 되었죠. 나가, 나는 너 받아줄 마음 없어. 나가긴 어딜 나가. 내가 갈 데가 어딨다고. 어쩜 오빠는 엊그제 애 낳은 동생한테 이럴 수가 있어? 벼슬했어. 바람나서 애까지 낳았으면 미안하거나 부끄럽거나 해야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럼 애랑 나랑 길바닥에서 살란 말이야. 친정이 뭐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 품어주는 게 친정 아니야? 부모 둘만 해야 품어주지. 애 아빠는 어딨어? 그 자식도 이혼하고 혼자 됐을 거 아니야.
그 놈한테 책임지라고 해. 몰라. 당장 연락도 안 된단 말이야. 그 일로 어머니는 알아놓으셨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신우와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우가 이혼하고 집으로 들어와 살 때 당시 한참 활력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억지로 재우고 아시안 게임을 보며 술을 마시던 신우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너는 어린애 키우는 애가 왜 술을 마셔? 재우고 먹이는 거야. 제대로 먹였어? 지난번에도 막 토하던데. 트림도 잘 시켰어. 내가 그런 것도 모르다 봐. 처음 키우는 것도 아닌데. 잘아니다 잘아니야. 신우 때문에 어머니와 남편의 한숨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이혼당하면서 애도 뺏기고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저 같으면 새끼 보고 싶어서 하루하루가 지옥일 텐데 신우는 정말 천하태평이었어요. 그나마 노름은 끊어서 다행이었지만 술은 거의 매일 마셨고 딴에는 속상해서 술을 마시는 거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좋아서 마시는 거였거든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네 오빠 등골 빼먹으면서 살 거냐고. 오빠한테 동생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하나 있는 동생 챙기는 게 어려워. 오빠가 너만 보고 살아? 엄연히 처자식이 있고 또 나도 있고 거기다 너만 입이야? 네 새끼는 입 아니야? 그래서 어쩌라고?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탑값은 해야지. 아, 짜증나. 신우는 애를 둘이나 낳고도 철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밖에 나가서 돈을 벌지. 네 애미는 할 줄 아는 거 있고 배운 게 많아서 돈 버냐? 몸뚱이 멀쩡한데 뭐라도 해야지. 알았어, 알았다고. 결국 신우는 근처 상가에 있는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다, 피곤하다 하더니 일이 익숙해진 이후엔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번다는 이유로 저에게 별의별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언니, 애 팔에 왜 상처가 있어요? 다친 건 아니고 아침부터 간지럽다고 계속 긁더니 그렇게 됐나 보네. 그럼 못 긁게 했어야죠. 긁지 말라고 했죠. 요즘 날이 건조해서 그런가 보네. 나는 그렇다 쳐도 애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 더부살이 한다고 관시하는 거예요? 애한테 신경 좀 써줘요. 시집 왔을 때부터 늘 그랬던 사람이라 특별히 화가 나지도 않았고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바보처럼 보여지긴 싫었어요. 그래서 그땐 저도 한마디 했죠. 아가씨, 내가 언제 아가씨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아가씨 애기 빼고 우리 애들만 따로 특별하게 챙긴 적 있냐고요. 아가씨 지난번 첫애 때도 그렇고 이번 둘째 때도 그렇고 굶지 않을까, 어디 다치지 않을까 늘 신경 쓰고 있어요. 신경 썼다면서 얘가 왜 저러냐고요. 내가 왜요? 우리 애들도 여기저기 다치면서 걷고 가려워서 여기저기 긁어서 상처 난 적 많아요. 그렇게 불안하면 아가씨가 직접 안고 키우던지요. 나는 밖에 나가서 돈 벌잖아요. 애 없고 나가서 돈 벌 순 없잖아요. 그렇게 번 돈 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어머니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식구들 먹으라고 쌀을 사는 것도 아니고 가스비 한번 내봤어요? 아니면 전기세를 한번 내봤어요? 혼자 애 키우니까 애한테 다 쓴다면 말도 안 해요. 아가씨, 애기 우유값이며 옷값이며 다 우리 애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아가씨가 언제 우리 애들 과자 한번 사준 적 있어요? 참다 못 참아서 쏟아낸 말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레온이 같아서 내 동생 같아서 한심하기 짝이 없어 타일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신우는 제게 어떤 트집도 잡지 않더군요. 어쩌면 제 말에 기가 죽어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얼마 후 신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라는 게 착해졌다 철들었다가 아닌 외모와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남자가 생긴 것이었어요. 신우의 새로운 남자는 나이 어린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하물며 저보다도 어렸죠. 신우가 일하는 분식집에 밥 먹으러 자주 오는 손님이었답니다. 엄마, 이 사람 공무원이야. 공무원? 어디서 일하시나? 네, 동사무소에서 일합니다. 9급이에요. 그러시구나. 훌륭하시네. 나이도 젊고 앞길 창창하면 어리고 젊은 여자 만날 수도 있는데. 엄마, 어리고 젊은 여자면 다 좋은 줄 알아? 서로 마음이 맞아야 결혼하는 거지.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좋대. 천생연분 같대. 알겠지만 우리 애는 애까지 딸렸는데 부모님도 아시나? 엄마, 그런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왜 상의감 첫인사 오는 날부터 우울한 얘기만 해. 사실 어떤 부모가 걱정 안 되겠어요. 알고 보니 그쪽 집에서는 길길이 반대를 했고 그분 무릅쓰고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었죠. 그 집 반대가 너무나도 이해됐기에 저희 쪽에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지만 막상 결혼을 시키고 보니 마냥 기우는 결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셨는데 때문에 남자가 버는 돈 중 상당수가 아버지 병원비로 들어갔대요. 그러니 어떻게든 팔자 고쳐보려 했던 신우의 예상이 무너진 거였죠. 또 그 무렵 제 작은 아버지 가게 일하다 독립한 남편의 사업이 오랫동안 죽을 쏟아 조금씩 풀리고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보라며 저희 친정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게다가 저희 아이들도 쑥쑥 크고 있었던지라 친정 도움으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 집을 언니네 친정에서 해줬다고. 이걸 다 해주신 건 아니고 조금 보태주신 것 뿐이에요. 애들도 한참 크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려면 적어도 이 정도에서는 살아야 되니까요. 언니네 친정이 부자였구나. 부자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 정리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갖고 계신 거 저랑 오빠한테 미리 증여해 주신 거예요. 언니는 참 가진 게 많네요. 반듯한 친정에 성실한 남편에 아들, 딸 다 데리고 살고 시어머니 좋으시고 좋겠다. 말은 좋겠다 했지만 그 속엔 시기 질투가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걸핏하면 집에 와서 돈을 요구했죠. 알잖아요. 저는 애들 아빠 모르게 돈 빌려줄 수 없다고. 언니도 참 그렇다.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남편 눈치 보며 돈을 써요. 게다가 친정에서 집도 해줬는데.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뭐든 오빠랑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 뿐이에요. 신우는 저에게서 돈이 안 나오자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돈을 달라 했죠. 내가 돈이 어딨어?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줘. 네 신랑한테 달라고 해. 왜 친정에 와서 난리야? 그거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그마저도 시댁으로 다 들어가는데 우리 애 학원 보낼 돈도 없단 말이야. 그럼 네가 벌어서 써. 어머니 역시 단호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방에서 신우와 어머니가 크게 싸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늘 만나면 투닥대는 사람들이라 별일 아니겠거니 했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영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 엄마, 미쳤어? 제정신이야?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엄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언니도 알고 있었어요? 뭘요? 엄마 연애하는 거예요. 평생 수절하네 어쩌네 하더니 어디서 얼마나 대단한 영감을 만났는지 아주 구구절절이야.
구구절절이라 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건가 싶어 봤더니 어머니 방에서 편지가 발견된 겁니다. 대도 않는 소리 그만하고 나가. 왜? 엄마가 당당하다면 그 편지 보여줄 수 있잖아. 왜 숨겨? 내가 왜 이걸 너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너 연애할 때 내가 간섭한 적 있어? 엄마랑 나랑 같아? 나야 어리고 젊을 때 연애한 거지만 엄마 나이가 지금 몇인데? 대체 왜 그래? 어떤 영감이야? 노망이라도 난 거야? 신우의 발악은 그러려니 했지만 진짜 이상한 건 어머니였어요. 이상하게도 분명 무언가를 계속 숨기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가 남편에게 말하길 오빠도 몰랐지. 엄마 늦바람 난 거. 엄마한테 늦바람이 뭐야 늦바람이. 어떤 할배인지 몰라도 이러고 있다가는 난리 나겠어. 난리라니. 엄마는 연애 좀 하면 안 되냐? 엄마가 너처럼 남편 두고 바람난 것도 아니고 좋은 분 있으면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오빠 되게 웃긴다. 빵빵한 척가 있다고 천하태평인가 본데 이러다 엄마 재산 다 뺏겨. 어디 제비 같은 할배한테 넘어간 걸 수도 있잖아. 엄마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제비가 붙어. 게다가 너나 남자한테 정신 팔려서 살이 분별 못하지.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야? 나는 설령 엄마가 진짜 연애한다 해도 말리고 싶은 생각 없어. 미쳤네. 미쳤어. 오빠, 정신 차려. 너나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빨리 가서 신랑이랑 애나 챙겨. 오지간하면 여긴 그만 오고. 저 역시 남편 말대로 어머니가 정말 어떤 남자분을 만나신다 해도 굳이 말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북에서 내려와 얘가 친척 하나 없는 곳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평생 고생만 하셨기에 뭐라도 누릴 수 있으면 누려도 되니까요. 헌데 신우의 무려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쳐 어머니를 연행해 가버렸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왜요? 국가보안법상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네? 국가보안법이요? 자세한 건 조사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말 한마디 못하고 경찰서로 끌려가셨는데요. 남편과 신우와 함께 경찰서로 달려가 들은 얘기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어머니가 간첩 혐의가 있으세요. 간첩이요? 말도 안 돼. 아이, 저희 어머니가 이북분이시긴 하지만, 아이, 아무리 그래도 간첩이라뇨. 그리고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신우는 거의 거품을 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간첩이 뭐야, 간첩이? 그냥 바람난 줄 알았는데 간첩하고 붙어먹은 거야? 우리 엄마 돌았네. 아가씨,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 더 들어봐요. 듣고 자시고 알 게 뭐가 있어요. 경찰이 잡아간 거면 뻔하지. 이제 어떡해? 우리 남편 공무원인데 이러다 우리 남편까지 잘리게 생겼잖아. 자식 새끼 앞길을 막아도 유분수지. 간첩이 뭐야, 간첩이? 신우가 하도 난리를 치자 남편이 제게 신우를 데리고 가라 했고 그날 저녁 모든 얘기를 듣고 돌아온 남편이 얘기하기에 어머니가 북한에 있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돼? 어떻게 북한하고 편지를 주고받아? 주소가 어디냐 물었더니 예전 우리 살던 곳이야. 아버지한테 보냈던 거지. 편지 보내봤자 어차피 북한에 가지도 못하잖아.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아버지가 답장을 했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 편지를 보낸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답장이 왔다니요. 대체 누가 답장을 한 걸까? 진짜 시아버지가 답장을 한 걸까? 도대체 편지는 어떻게 왔다 갔다 했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진실을 알고 나니 너무나도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얘기인즉슨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북쪽 주소로 여러 번 편지를 발송하자 관할 우체국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 우체국장에게까지 보고가 됐나 봐요. 국장은 망설임 끝에 편지를 뜯어봤는데 어머니가 북에 계신 아버님께 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대신 답장을 했다네요. 어제는 명절이라고 며느리한테 만두 빚는 법을 알려줬어요. 내 딴에는 최대한 이북식 만두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서툴긴 해도 곧잘 따라서 만듭디다. 꽁고기를 못 구해서 대신 돼지고기를 넣었지만 그래도 얼추 우리가 같이 먹던 그때 맛이 났어요. 입 짧은 당신도 만두국만큼은 꼭 한 그릇씩 비웠는데 눈앞에 놓인 만두국을 보니 어찌나 당신한테 주고 싶던지. 잘 지내고 있죠? 나는 그렇게 믿을래요. 내 믿음이 고스란히 그쪽에 전달될 거예요. 아프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우 굳세고 뜨거운 기운이지. 난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도 잘 지낸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애비라고 이름 석자 지어준 것 말고는 해준 게 없는데 이 어느덧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갔다니 모든 게 당신 덕이요. 마음먹고 며칠 열심히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곳에 있는데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현실이 참혹하지만 그래도 아무 걱정 마시오. 나도 당신만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저 바라는 건 내 가족들의 건강뿐이요. 또 소식 전하리다. 가슴이 아린다는 말이 뭔지 두 사람의 편지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우체국장님이 대신 쓴 거라는 말이지? 그랬나 봐. 그래서 지금 국장도 조사 중이래. 그나마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안기부까지 끌려갈 뻔했대. 그나저나 국장이 대신 써준 거 알면 어머니 실망하실 텐데. 모른 척 해야지. 내가 알아서 잘 설명할게. 어쨌든 아버지가 그쪽에서 잘 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다행이다 하실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국장이 대신 답장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받을 충격이 너무 걱정됐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셨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볼 순 없을까? 굳이 만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경찰 조사도 다 끝났고 무혐의로 풀려난 마당에 어머니도 우체국장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고집을 피우시더군요. 그래도 꼭 한 번은 보고 싶다.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경찰서 문을 나서며 도무지 집으로 갈 생각을 안 하시길래 경찰들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우체국장을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화를 내시면 어쩌나, 왜 나를 속였냐고, 왜 사람을 우롱하냐고 소리치실까봐 걱정이 됐는데요. 어머니는 우체국장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북에 있는 남편 만난 것만큼이나 반갑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언제 한번 찾아가 인사드려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경찰서에서 만나게 됐네요. 내가 아무리 배운 거 없는 늙은이지만 이 편지가 진짜 그 양반 답장이라고 믿진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북에서 어떻게 편지가 오겠어요. 처음엔 누군가 장난삼아 보낸 거겠지 했는데 장난 편지라 해도 어찌나 기다려지던지. 그동안 이 늙은이 기쁘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아들뻘 정도 되는 국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더군요.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정신없이 울었고요. 남편도 어머니도 인사를 받는 국장도 또 옆에 있던 경찰서 관계자들까지 모두 숙연한 모습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어머니는 한동안 말수는 없으셨지만 매우 편안한 표정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편하게 주무시다 숨을 거두셨죠. 그때 어머니 나이 69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때 두 분이 주고받던 편지를 다시 보게 된 거죠. 당시 읽었던 느낌과 칠순에 읽는 편지는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속에는 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쁘다, 순하고 착하다, 서툴고 일머리가 좋지는 않다. 그래도 남편 잘 섬기고 나한테도 잘한다. 당신이 봤으면 많이 예뻐했을 거다. 그 편지를 보며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요.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잘 해주셨던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며느리였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겐 최고의 시어머니셨죠. 어머니에게 배운 이북식 만두는 요즘에도 명절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딸아이도 만드는 법 알려달라길래 함께 빚고 있죠. 되도록 넉넉히 만들어 주변에도 많이 나눠주고 있는데 모두들 좋아하고 그때마다 꼭 얘기해요. 이북식 만두야. 시어머니가 직접 전수해 주신 맛이지. 이게 진짜 전통 이북식이야. 며칠 전 신우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신우도 이제 나이가 많아 성질 머리가 많이 기죽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해요. 그러니까 재개발될 때까지 딸네 집에서 산다고? 사위가 받아준대? 받아준다네요. 우리 사위가 그렇게 야박한 사람은 아니야. 재개발된 아파트 탐나서 그러는 거지 뭐. 탐나면 탐내라고 해. 나 죽으면 어차피 알아서 애들한테 갈 거고 남도 아닌 내 딸 내 사위한테 주는 건데 아깝지도 않아. 그나저나 오빠는 어디 갔어? 그네가 아버지 모시고 할머니 벌초 간다고 아침에 같이 나갔어요. 우리 엄마 잘 있나 모르겠다. 나도 나이 드니까 엄마가 많이 보고 싶네. 그러게 계실 때 좀 잘하시지. 그러게 말이야. 왜 그렇게 모진 소리만 했는지. 나이라는 건 헛먹는 게 아닌가 봅니다. 요즘 신우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 더없이 잘하고 좋은 거 생기면 나눠주기도 하더군요. 그나저나 이번에도 만두 할 거지? 언제 할 거야? 올해는 나도 같이 하자. 해야죠. 이 집에서 만드는 마지막 만두인데. 종종 어머니가 꿈에 나오십니다. 생전엔 늘 낡은 옷만 입고 사셨는데 꿈에서는 늘 곱고 환한 한복을 입고 계세요. 하늘에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뭐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은데 늘 저를 보며 웃기만 하시고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손 한번 잡고 싶어 다가가도 그저 웃기만 하시고 제 손을 잡아주지도 않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제 저도 그 나이가 되다 보니 어머니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무척 많습니다. 얼굴 마주하고 얘기 나눌 날이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많이 그리워하며 잘 살아보겠습니다. 어머니 꼭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예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